경기도 방역당국이 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파주와 연천 등 발생지의 돼지 7천여 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3km 이내 6천 마리까지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계양구가 오는 24일 서운산단 제1근린공원에서 서운 일반산업단지의 대규모 하반기 채용박람회를 엽니다. 올해 김포시에 배정된 공장 신청 물량이 100%를 넘어서 김포시가 더 이상 공장 설립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부천 지역에서도 로봇 페스티벌과 전국 대학가요제가 열리는데요. 주말 축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농장의 돼지 13,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경기도는 돼지열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140여 명의 인력과 23대의 장비를 동원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 농장 7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또 예방 차원에서 파주 인근 농장 2,5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연천 농장 3km 이내 6천 마리 돼지는 현재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와 연천, 김포 등 중점관리지역 6곳의 돼지 출하는 다음 달 8일까지 금지하고 지정 도축장으로만 출하하도록 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파주, 연천 확진 농가에 이어서 파주 농장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여러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나흘째 또 파주에서 추가로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 농가들의 불안도 더 심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0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의 브리핑 때만 해도 추가 의심 신고가 없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추가 의심 신고가 확인이 되면서 지역 농가, 지역 분위기도 크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양돈 농가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우리 지역인 김포의 경우에는 파주와 인접한 지역이고 또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김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김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심 신고는 들어온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처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연천을 비롯해 김포와 동두천, 포천과 철원 이렇게 6개 인접 시군은 현재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중점 관리 지역은 예외입니다. 이곳 돼지들은 3주 동안 반출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8일까지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김포의 경우에는 농가 20곳에서 돼지 36,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18일부터 모든 농가 입구에 통제 초소를 세웠고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수의사 외에 관계자들의 농가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농가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아직까지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이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발생 초반에는 야생 멧돼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다가 환경부가 그 가능성을 낮게 봤거든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생 초반에 이 야생 멧돼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지만 환경부는 파주 확진 농가의 지형이나 농장 형태로 봤을 때 이 멧돼지에 의한 전염은 희박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요. 한강을 타고 북한 멧돼지가 유입이 됐을 가능성도 나왔지만 한강 하구의 합류 지점과 거리가 멀다는 점 때문에 이 점 역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야생 멧돼지에 의한 그 감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야생 멧돼지가 농장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가 침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발생 농가들의 역학관계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병 농가끼리 서로 전염이 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다른 매개체,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 같은 외부 매개체가 그 감염을 하게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선태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파주 농장의 경우에 이제 들판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접근이 어렵다. 그리고 또 출몰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굳이 멧돼지가 이 농장까지 접근하지 않아도
이 북한에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충분히 농장까지 침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장 밖 10km 바깥에 있는 야생 멧돼지가 있다면은 이거를 매개체로 해서 곤충이나 쥐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이게 발생했었을 때 그 사례가 북중 지역에서 서식하는 멧돼지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됐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검역 당국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해 왔다라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이 휴전선 근처에서 발생한 이것도 야생 멧돼지에 의한 확률이 저는 그게 가장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주 교수는 그러면서 이 멧돼지가 매개체일 경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토착 전염병이 될 수 있다면서 접경 지역 멧돼지에 대한 전량 포획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정말 강하다고 해요. 예. 실온에서는 1년 6개월,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도 6년 동안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배설물에서도 부패, 혈액에서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생존을 한다고 하니 감염 농가에서 반출된 돼지들에 대한 이 추적 조사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돼지들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련 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관여가 돼 있다면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서 조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조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 돼지열병이 한 번 걸리면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농가의 역할이 농가의 차단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서는 돼지열병이 사람에게는 옮지 않는다고 해요.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다만 발생 농가를 방문하는 일은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생 멧돼지 감염에 대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때문에 폐사체가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파주에서 또 한 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농가들의 불안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황 들어오는 대로 전해주시죠. 이세진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나들목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와 레카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레카차가 전복되며 38살 운전자 A씨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택시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도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공장 설립 신청 접수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김포에서 배정된 공장 총량은 8만 4천 제곱미터로 공장 설립 신청이 배정 물량을 넘어서면서 신규 접수는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공장 관련 건축 허가나 공장 신설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김포시는 접수된 공장 총량 가운데 4만 6,164제곱미터를 집행했습니다. 계양구가 오는 24일 서운산단 제1근린공원에서 서운 일반산업단지의 대규모 하반기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계양구에서 열렸던 채용 관련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64개 기업에서 798개 일자리를 선보입니다. 또 구청장과 서운산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용환경 개선 등에 관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행사 당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계양구청 앞에서 행사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지역의 드론 비행장과 드론 인증센터 유치를 추진 중인 서구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관기관과 지역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로봇랜드에 입주한 드론 제조회사입니다. 비행기 모양의 이 대형 드론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한 번 뜨면 300만 평까지 스캔할 수 있어 대규모 측량이나 공정 관리를 할 때 유용합니다. 비행 시간이 100대씩 하더라고요. 1시간 반 이상 되고요. 한 번 뜨면 300만 평 스캔이 가능합니다. 인천 로봇랜드에 입주한 드론 로봇 관련 업체는 총 50여 개. 로봇랜드가 소재한 서구청과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서구 드론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론 및 로봇 산업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그런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에는 이미 항공안전기술원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매립진에 진행 중인 드론 전용 시험 비행장 조성 사업과 드론 인증센터 유치 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드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에 최적지란 판단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기업 발굴과 아낌없는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 테크와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인 로봇 드론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진국은 최선을 다해 그 식구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서구청도 드론 산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육성하고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에 있는 84개 학교에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우리 서구청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서구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또 그것이 또 이 로봇랜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인천 테크노파크는 우수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필요한 기술 혁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구는 다음 달 열리는 제1회 드론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대규모 드론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구가 향후 인천을 넘어 국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은 축제 계절이라고들 하는데요. 본격적인 가을에 들어서면서 부천시에서도 다양한 축제들이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어떤 축제들이 열리는지 김진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21일 열리는 부천 과학 페스티벌입니다. 부천 중앙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화성 탐사 로봇 만들기와 드론 레이싱 등 다양한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가 81개나 설치됩니다. 평소 어렵게 느꼈던 과학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와 함께 참여하기 좋아 보입니다. 네, 21일 오후 7시부터는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부천 전국 대학가요제 본선이 진행되는데요. 무려 200여 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이 중 지난달 예선을 통해 선발된 12개 팀이 본선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쟁쟁한 경쟁을 통과한 팀들인 만큼 멋진 무대로 이 가을밤 부천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데요. 지난 1994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이한철 밴드가 이번 대회에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21일과 22일 이틀간 부천 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천 판타지아 로봇 페스티벌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휴머노이드와 드론 등 8개 종목, 18개 분야의 로봇 경진대회가 함께 열리는데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로봇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로봇 외에도 VR 체험과 3D 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전시도 마련돼 있어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좋은 체험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21일 오후 5시부터는 이 개막식에서 가수 다비치와 래퍼 킬라그램이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품 추첨 행사에서는 최신 휴대폰과 60인치 대형 텔레비전 상품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족과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의회가 20일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6개의 안건이 올라왔는데요. 부천시의회는 열흘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한 뒤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자료를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경기도가 23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82.2명인 강원도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인천 남동구가 592.8명으로 울릉군 25.3명보다 23배가량 많았습니다. 김포시가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우동과 김포 본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85세대를 매입해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할 계획입니다. 모집 대상자는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로 생계급여 수급자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의 50% 이하 가구거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 모집은 2인 이상 가구뿐 아니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오는 22일 오후 5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대구와 30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인천은 강등을 피하기 위해 승점이 절실한 가운데 최근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는 무고사의 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은 대구와의 역대 전적에서도 13승 16무 11패로 앞서고 있어 홈에서의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 5위인 대구 역시 4위 강원과 승점 3점 차이여서 4위 도약을 위해 인천을 상대로 화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한편 인천은 이날 부평 구민의 날 행사를 통해 부평 구민 무료 입장과 부평 구립풍물단의 축하 공연을 마련합니다. 계양구는 서운동 반려견 쉼터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2주 동안 토요일 3번에 걸쳐 반려동물 교실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려동물 언어 소통과 에티켓, 질병 등을 주제로 동물병원장의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또 다음 달 12일에는 3,000원을 내면 광견병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계양구는 지난해 5월부터 동물보호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가 옥년 초등학교 학생 200명과 함께 어린이 화재 예방과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본부는 심폐소생술부터 연기 속 비상 탈출 훈련까지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119 상황실입니다.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발생하자 아이들이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119로 전화해 상황을 알립니다. 뿌연 화재 연기 속에서 코와 입을 막고 질서를 갖춰 대피합니다. 운동장 한편에선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인천 소방본부가 옥년 초등학교 학생 200명과 함께 재난 안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의식을 우리가 습관처럼 몸에 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 인천소방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훈련에는 공단 소방서와 미추홀 소방서 등 5개 소방서의 소방대원 15명이 참석해 지진 대피 요령과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은 몸으로 익히며 체험한 훈련이어서 더욱 유익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진 체험과 심폐소생술 체험을 했는데요. 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실제 상황에서도 더 잘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 났을 때 일단은 책가방이나 책이나 그런 걸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지진이 어느 정도 멈추면 그때 대피한다. 계속 방법 생각해서 잘 해봐야겠죠. 인천 소방본부는 지난 5월 시민들의 소방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안전문화팀을 신설하고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치원부터 노인복지관까지 연령에 맞는 현장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부는 예방훈련과 체험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찾아가는 재난안전훈련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엔 구름이 많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타파는 현재 소형급의 태풍으로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타파는 일요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밤사이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최근 접시각은 제주도는 일요일 오후 2시, 여수 저녁 7시, 부산은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